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분적분학 첫 번째 시간으로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한이라는 의미는 궁극의 한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수학의 의미에 대입을 해보자면 무언가가 궁극적으로 다가가는 값을 말하게 됩니다. 극한은 미분적분학과 해석학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극한의 개념은 고대 그리스 수학에도 이미 나와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키메데스의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라든가 제논의 역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극한의 개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는 극한의 정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극한의 개념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뉴턴이 무한이라는 개념을 이용해 극한의 개념을 정의했고요. 그 극한의 개념을 이용해서 미적분학의 기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극한의 개념에 대해서 직관적 정의를 살펴볼 거고요. 구체적인 함수를 통해서 극한값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극한값을 먼저 수치와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fx 함수가 있어요. 자, 보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 이란 함수인데요. x가 1 부근에서 fx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 파란색 곡선으로 내려가고 있는 함수가 바로 fx 함수가 되고요. 자, fx의 x값 1 근처에서 그 fx 값들을 한번 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x가 1보다 작은 값 볼게요. 자, 0.5, 0.9, 0.99, 0.999 점점점 x가 1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자, 그럴 때 fx의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는 어때요? 0.66667 이렇게 돼요. 자, x가 0.9일 때 fx는 얼마가 돼요? 0.526316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fx 값을 살펴보면 자, fx가 점점점 0.5에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x가 1보다 큰 값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x가 1보다 커요. 자, 그래서 1.5, 1.1, 1.01 이렇게 점점점 x가 1보다 큰 값들 중에서 살펴볼 텐데 점점점 x가 1로 가까이 갑니다. 자, 그러면 자, fx는 얼마가 될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fx는 0.4, 0.47 하면서 점점점 0.5에 가까이 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래요. x가 1에 접근할 때가 돼요. fx는 0.5에 가까워진다가 되고요. 이것을 정의하면 fx의 극한값은 0.5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예제 1번을 통해서 한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t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t의 제곱분의 루트 t의 제곱 더하기 9 마이너스 3의 극한값을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t가 0으로 가까이 가요. 그래서 표를 보시게 되면 자, t가 0.5, 0.05, 0.01 이렇게 점점점 0으로 가까이 갈 때 자, ft의 값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때요? 0.16553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0.16667에 가까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t가 0으로 접근을 할 때 ft의 함수값은 0.16666에 접근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을 통해 다음 함수에 대한 극한값은 6분의 1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극한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fx가 a 부근에서 정의되어 있다라고 하자. 그런데 x는 a와 같지는 않습니다. x는 a와 같지 않지만 x가 a 값 근처에서 x가 점점점 a로 접근시킴에 따라 fx 값이 l에 가깝게 만들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기호로 쓴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자,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의 극한값은 l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가까이 가는 l이라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네, 극한을 가지는 다음 값들은 다음과 같은 함수의 유형들이 있어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 a의 유형은 fx의 값이 정의되어져 있어요. 정의되어져 있고 그 x를 a 근처로 가까이 보내면 fx에 대한 극한값 l도 fa와 같습니다. 자, 이런 함수가 있고요. 자, b번의 유형을 보시게 되면 이 b번의 함수는 x가 a일 때 함수값이 정의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fa 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x를 점점점 a로 가까이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fx의 극한값은 얼마가 되냐면 l에 가까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함수값은 정의되어져 있지 않지만 극한값은 존재하는 거죠. 자, C 마지막 유형을 보시게 되면 C번 같은 유형은 fa 값이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극한값을 살펴보시게 되면 극한값은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의 극한값은 l이에요. 자, 그런데 l과 fa 값은 두 개가 같지 않아요. 극한값도 존재하고 함수값도 존재하지만 두 개의 값이 다른 그런 함수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유형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어떤 극한의 개념을 조금 더 한번 확장을 해볼게요. 확장해보면 한쪽 극한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영국의 전기공학자 헤비사이드가 만든 함수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서 헤비사이드 함수라고 하는데요. 자, ht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t가 0보다 작으면 ht의 값은 0이죠. 그런데 t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ht의 값은 얼마예요? 1이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된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를 t가 0 근처에서의 극한값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런데 t가 0보다 작은 값에서 점점점 t를 0으로 가까이 보내게 되면 그거에 대한 극한값은 얼마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t가 0보다 큰 값에서 점점점 t를 0으로 가까이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ht에 대한 극한값은 1에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t를 점점점 0으로 보낸다라고 했을 때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극한값은 1이 되고요. 왼쪽에서 가까이 가는 극한값은 0이 되니 하나의 값으로 수렴한다, 가까이 간다 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와 같은 경우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쪽 극한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x가 a보다 작으면서 a에 충분히 가깝게 접근할 때 fx의 값도 l에 가까이 한없이 가깝게 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자, 리미트 x가 a보다 작은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 보는 바와 같이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요. a보다 작은 값이니까 a의 위에다가 작게 마이너스를 붙여줘요. a보다 작은 값에서 가까이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럴 때 fx의 극한값은 l이다 라고 하고요. 이 l은 fx의 좌극한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a보다 크면서 x가 점점점 a로 가까이 갈 때 fx의 값도 l에 한없이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우극한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다음과 같이 기호로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a 위에 플러스를 작게 써줍니다. 그래서 a보다 큰 쪽 가까이 갈 때 fx의 극한값은 l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l이라는 값으로 같을 때 리미트 x는 a로 가까이 갈 때 fx의 극한값을 l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극한의 정의를 이용해서 다음 주어진 함수 g의 극한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x 함수가 다음과 같이 그래프로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노란색 곡선이 바로 gx에 대한 그래프가 되는데요.
여기에서의 극한을 하나하나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 보겠습니다. 자, x가 2보다 작은 값에서 점점점 가까이 갈 때 gx에 대한 극한을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자, 보시면 자, x가 2보다 작은 값이에요. 작은 값에서 점점점 가까이 갑니다. 자, 노란색 곡선을 따라 갈 거예요. 자, 그러면 gx에 대한 극한은 얼마가 되겠어요? 네, 3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2보다 작은 값으로 가까이 갈 때 gx에 대한 극한값은 3이 됩니다. 자, B번 보겠습니다. B번. 자, 리미트 x가 2보다 큰 값에서 가까이 갈 때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럼 노란색 곡선을 따라서 점점점 2로 가까이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gx의 값은 얼마에 가까워진다? 네, 1에 가까워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C번이에요. C번. 자, x가 2로 가까이 가는데 자, A번과 B번을 비교해서 보시면 2보다 작은 값에서 가까이 가면 극한값이 얼마예요? 3이죠. 그런데 2보다 큰 값에서 가까이 가면 극한값이 얼마예요? 1이 돼요. 자, 좌극한의 값과 우극한의 값이 서로 다르죠. 자, 그러므로 자,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gx에 대한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D번 3번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x가 5로 가까이 갈 거예요. 자, 그럴 때 gx에 대한 극한을 살펴볼 건데 자, 5 근처에서 보시게 되면 어떤 상황이냐면 자, 여기가 비어 있어요. 그 다음에 g의 5의 값은 얼마냐면 1이라고 다시 정의가 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x가 5보다 작은 값에서 가까이 가면 얼마에 가까이 간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따라가 보시면 네, 2에 가까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은 x가 5보다 큰 값에서 가까이 간다라고 보시면 x가 5보다 커져요. 그러면 gx에 대한 극한값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자, D번과 2번에서 살펴봤듯이 5보다 작은 값에서 가까이 갔을 때 극한값도 2가 되고 5보다 큰 값에서 가까이 갔을 때 극한값도 2가 되니까 리미트 x가 5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은 2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극한값은 여기선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에 대한 함수값은 여기가 되는 거니까 1 이렇게 됩니다. 자, x가 a에 충분히 가까워질수록 fx 값이 점점 더 커지는 값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의 극한값은 무한대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이 무한대라는 기호는 아주 큰 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의를 하자라고 하면 자, f가 a에 한없이 충분히 가깝게 가까이 갈 때 fx에 대한 극한값은 무한대다라고 한없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가 점점점 한없이 작아질 때가 있어요. 끝도 없이 작아지는 어떤 상태를 나타낼 때가 있는데 자, 이럴 때의 극한은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의 값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극한에 대한 정의를 했고요. 정의에 대해 살펴봤고 자, 이제는 극한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극한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인데요. 자, 극한의 성질은 다음과 같아요. fx에 대한 x가 a로 가까이 갈 때의 극한값이 존재해요.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에 대한 극한값도 존재를 합니다. fx와 gx에 대해서 x가 a로 가까이 갈 때 각각에 대한 극한이 존재한다면 자, 첫 번째, fx와 gx의 합에 대한 극한은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면 각각에 대한 fx의 극한값과 gx의 극한값의 합으로 정의를 합니다. 두 번째, fx와 gx에 대해 차에 대한 극한값은 마찬가지로 fx에 대한 극한값에서 gx에 대한 극한값을 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도 상수배 c를 fx에 곱한 거에 대한 극한값도 fx에 대한 극한값에 c를 곱하면 되고요. 곱하기와 나눗셈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또한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성질들도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성질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fx에 대한 구체적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극한값을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풀겠습니다. 네, 앞에서 살펴본 극한의 여러 가지 법칙들을 이용해서 다음의 극한값을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리미트 x가 5로 가까이 갈 때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잖아요. 자, 이거에 대한 극한을 계산을 할 텐데 극한의 여러 가지 법칙들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리미트 x가 5로 가까이 갈 때요. 자, 주어진 문제가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죠. 그러면 이제 법칙들을 이용했을 때 여기 마이너스하고 여기 플러스 서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상수도 우리가 분리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덧셈과 뺄셈을 분리를 해보면 자, 리미트 x가 5로 가까이 갈 때 2x의 제곱 마이너스 자, 리미트 x가 5로 가까이 갈 때 3x 그 다음 더하기 리미트 x가 5로 가까이 갈 때 4.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상수, 요 상수도 리미트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 2 나가지고요. 리미트 x가 5로 가까이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3. 자, 리미트 x가 5로 가까이 갈 때 x 더하기 리미트 x가 5로 가까이 갈 때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극한값 한번 구해볼게요. 자, x제곱이에요. 점점점 x를 5로 가까이 보내봅니다. 그러면 x제곱의 극한값은 얼마냐면 25 빼기 3. 자, x입니다. x를 점점점 5로 가까이 보내면 x에 대한 극한값은 5 더하기 리미트 x 5로 가까이 갈 때 4에 대한 극한값은 얼마? 4. 자, 그래서 계산해보시면 50 빼기 15 더하기 4 얼마가 돼요? 극한값은 얼마다? 39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2번에 대한 극한값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이 함수는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 표를 통해서 극한값을 한번 추측을 해봤어요. 그래서 t의 값을 점점점 0으로 가까이 보냈을 때 그 주어진 ft에 대한 함수의 값이 6분의 1로 가까이 간다라는 것을 추측을 한번 해봤거든요. 자, 이번에는 극한의 여러 가지 법칙을 이용해서 제대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지금 t를 점점점 0으로 가까이 보내면 t의 제곱, 즉 분모가 0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계산할 수는 없고요. 대수적으로 약간 식을 정리를 한 후에 극한의 법칙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리미트 t를 0으로 가까이 보내게 돼요. 그러면 분모가 t의 제곱 분의 자, 루트 t의 제곱 더하기 9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자, 근데 분모가 0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분모의 루트가 있어요. 그래서 분모를 유리화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분모를 유리화하려면요. 자, t의 제곱에다가 자, 분모의 루트 t의 제곱 더하기 9 마이너스 3 이거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분모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자, 루트 t의 제곱 더하기 9 하고 여기 마이너스 3이죠? 유리화하려면 플러스 3을 곱합니다. 자, 분자에도 곱했으니까 분모에도 곱해줘야 되죠. 자, 루트 t의 제곱 더하기 9 더하기 3 되겠습니다. 네, 여기가 네, 좀 지울게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식을 정리해 볼게요. 자, 리미트 t를 점점점 0으로 가까이 보내면 t의 제곱 루트 t의 제곱 더하기 9 더하기 3
분모는 똑같습니다. 자, 분자 보시게 되면 지금 t의 제곱 더하기 9의 루트가 있어요. 빼기 3 더하기 3. 자, 그러면 분자 보시면 어떻게 돼요? 합차 공식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합차 공식 적용하시면 t의 제곱 더하기 9 빼기 3을 제곱하니까 9.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더하기 9 빼기 9 사라지고요. 자, 분모에 t의 제곱 있습니다. 그리고 분자에도 t의 제곱 있죠. 그러니까 약분할 수 있어요. t의 제곱 이렇게 약분합니다. 자, 그래서 남아있는 식을 한번 보시게 되면 리미트 t를 점점점 0으로 가까이 간다 라고 했을 때 자, 루트 t의 제곱 더하기 9 더하기 3분의 분자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 t를 어디로 보내겠대? 0으로 보내겠대요. 자, 이제 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리했으니까. 자, 그래서 t를 점점점 0으로 가까이 간다. 그러면 루트 9 더하기 3 이렇게 분모에 남겠죠. 자, 따라서 극한값은 얼마다? 6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표를 가지고 주어진 함수에 대한 극한값을 추측을 했어요. 그래서 6분의 1로 가까이 갈 것이다 라는 추측을 했는데요. 지금 극한의 법칙을 이용을 해봤더니 자, 다음과 같은 계산에 의해서 우리의 추측이 맞았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이와 같이 주어진 함수들에 대한 극한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쪽 극한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배웠던 좌극한과 우극한의 개념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다음과 같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절대값 x의 극한값은 0임을 보여라 라는 겁니다. 자, 절대값 x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값 x란 함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절대값 x에 대한 그 극한값은 무엇이 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x가 0보다 큰 값에 대해서 가까이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0보다 큰 값에서 가까이 보낸다라고 하면 절대값 x는요, x가 돼요. 함수가. 그러니까 극한값은 뭐가 돼요?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값에서 점점점 x를 0으로 가까이 보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절대값 x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x가 되죠. 그쵸? 그래서 x를 점점점 0으로 가까이 보낸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x에 대한 극한값도 마찬가지로 0이 됩니다. 자, 따라서 좌극한의 값과 우극한의 값이 0으로 모두 같기 때문에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절대값 x의 극한값은 0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제 2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제 2번 다음 함수에 대한 극한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라 라는 문제예요. 앞에 예제 1번 같은 경우는 절대값 x에 대해서 x가 점점점 0으로 가까이 갈 때의 극한의 값을 조사를 해봤어요. 한쪽 극한을 이용해서 좌극한의 값이랑 우극한의 값이 서로 같다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계산을 했는데요. 자, 예제 2번 같은 함수를 보시게 되면 자, x분의 절대값 x가 돼요. x분의 절대값 x.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실제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그려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프상에서 우리가 그냥 살펴보면 존재하지 않아요. 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걸 한번 식을 가지고 한번 써봐서 존재하지 않음을 한번 보여보도록 할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간다. 그런데 누구를? x분의 절대값 x가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존재하려면 무엇을 만족해야 되냐면 좌극한의 값이랑 우극한의 값이 같아야 돼요. 같은 값으로 가까이 수렴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절대값 x가 있으니까 함수를 한번 좌극한과 우극한 나눠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자, 리미트 x를 0보다 큰 값에서 우극한 보겠습니다. x를 0으로 가까이 보내는데 0에다가 플러스를 썼다는 얘기는 0보다
큰 값에서 점점점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 그래프로 보시게 되면 자, 어디냐면 여기서 0보다 큰 값에서 점점점점점점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야. 바로 이런 상태를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x가 0보다 큰 값에서 점점점 가까이 갈 때 x분의 자, 절대값 x가 있어요. 그런데 x가 0보다 큰 값에서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값 x는 그냥 x가 돼요. 그쵸? 그냥 나올 수 있어요. 절대값을 그냥 제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x 이렇게 약분할 수 있죠. 그러면 리미트 x가 0보다 큰 값에서 가까워졌을 때 x 약분하니까 1. 따라서 극한값은 얼마? 그냥 1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값에서 가까이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보다 작은 값에서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자, 그래프로 살펴볼게요. 그럼 0보다 어때? 작아야 되니까 왼쪽이야. 왼쪽에서 점점 0으로 가까이 가보도록 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식으로 쓰면 x가 0보다 작은 값에서 가까이 갈 때 자, x분의 자, 절대값 x는 뭐가 돼요? x가 0보다 작으니까 절대값을 제거하면서 x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양수가 됩니다. 자, 따라서 x가 음수일 때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가 돼요. 자, 그러니까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값에서 가까이 갈 때 약분을 하면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자, 그러므로 자, 주어진 함수에 대한 극한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자, 어때요? 0보다 큰 값에서 가까이 갔을 때 극한 얼마? 1. 0보다 작은 값에서 가까이 갔을 때 극한 얼마? 마이너스 1. 자, 우극한과 자극한의 값이 다르죠? 자,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에 대한 극한은 이거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1.3절 연속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용어에서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끊김이 없이 계속 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단 없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에서 연속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런 연속이란 일상적인 용어를 수학적으로도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이다라는 것은 중단됨이 없이, 즉 끊김없이 계속 연결되는 것이 바로 연속이 될 텐데요. 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함수들이 바로 연속이 돼요. 자, fx 보시게 되면 주어진 함수가 끊김이 없이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끊김없이 계속 연결된 함수를 우리가 수학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라는 건데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x가 a에 대해서, x가 a인 값에 대해서 fx가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이것을 f가 a에서 정의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자,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요. 자,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에 대한 그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에 대한 극한값과 그 다음에 a에서의 함수값, 즉 fa 값이 두 개가 같아야 돼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그 함수는 x가 a인 점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극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극한의 개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극한을 구하는 문제, 더 많은 문제 풀어보시면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